안녕하세요. 오만사입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편의점 사장입니다. 편의점을 운영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내세울 만한 직장도 없이 이리저리 소일거리로 하러 다니다가 이 일을 시어머니 덕분에 하게 되었어요. 큰 돈을 벌겠다는 욕심은 진작에 버린 지 오래되었고요. 그저 뭔가 제가 맡아서 하는 일에 조그만 수입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지방의 소도시 근교에 사시면서 논밭을 일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5년이 지났어도 그 마을을 떠나고 싶지 않으셨어요. 평생을 전략하면서 검소하게 사신 것이 몸에 배신 분이라서 생전에 꽃놀이를 한번 가신 것을 못 봤어요. 가시자고 해도 싫다고 늘 그러셨습니다. 고구마 줄기며 고사리나 산나물을 뜯어다가 말려놓은 것들을 5일장에 내다 파는 재미로 사셨어요. 그 판 돈으로 시어머니한테 쓰는 돈은 전혀 없었고 행여라도 손자들이 오면 용돈이라도 쥐어줄 생각으로 늘 단지 속에 돈을 모으시곤 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께 화장품을 사다 드려도 늘 그러셨어요. 이번 생은 글렀다. 살기 바빠서 거울 한번 못 쳐다보고 살았더니만 어느새 시커멓게 탄 늙은 노인네가 되어 있어. 여기에다 칠해봤자 그곳이지. 뭐 달라지겠냐. 돈만 아까우니까 그런 비싼 화장품은 사오지 마라. 아님 너나 바르던가. 너나 이쁘게 하고 살아. 어머니, 그래도 가꾸기 나름이에요. 어머니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셔서 선크림도 바르고 화장도 진하게 하시면 얼굴도 더 이상 안 타요. 주름도 줄어들고요. 냅둬라. 내 얼굴을 봐주는 영감탱이도 없는데 누구한테 잘 보일 일이 있겠냐. 시어머니는 한사코 화장품은 사오지 말라고 하시면서도 한 번씩 뵈러 갈 때 보면 화장품이 줄어 있었어요. 딸도 없이 아들만 셋을 두신 시어머니는 무척 쓸쓸해 보였습니다. 남편이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시어머니와는 별로 할 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저 식사를 잘 하셨냐고 묻는 게 전부였어요. 자주 뵙지도 못하니까 더욱 그런 것 같던데 제가 생각해봐도 딸이 꼭 하나는 있어야겠더라고요. 아들이 그럴진데 며느리는 자주 보지도 못하는 처지에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일부러 남편의 근황이며 애를 커가는 것에 대한 소소한 얘기를 늘어놓으면 기분 좋게 듣기만 하셨어요. 별로 속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죠. 아마도 며느리도 손님처럼 느껴지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저에게 아무 때고 전화를 하셔도 편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이 보고 싶고 전화를 하고 싶어도 일하고 있는 애한테 쓰잘데 없을까봐 하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옷을 사다 드려도 무조건 이쁘고 마음에 든다고만 하시지 이런저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친정엄마는 안 그러셨거든요. 절대로 마음에 안 들면 야단도 치시면서 반품도 하고 꼭 사기 전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했어요. 아버님을 먼저 떠나보내시고 늘 외롭게 사셨던 시어머니께서 시골집과 마을에 있던 논밭도 팔고 아주버니와 함께 사신다고 하니까 참 좋았어요. 그때 저는 아주버니와 형님을 다시 봤어요. 요새 얼마나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어 하겠어요. 늘 혼자 계시는 시어머니가 신경이 쓰였는데 아주버니와 형님이 있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저에게 그러셨어요. 우리 장남이 그래도 속이 깊다. 엄마를 모시고 살아야지 어떻게 혼자 두냐면서 같이 살자고 하더라. 시골살이를 정리하고 오시면서 집을 판 돈과 논밭을 판 돈이 꽤 되었었는데 아주버니와 형님이 당연하게 그 돈을 묻지도 않고 써버렸어요. 당연지사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니까 자기 돈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별 불만을 저희에게 내비치시지 않으셔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형님 집에서 사시니까 당연히 아버님 제사와 할아버지 제사도 지냈고 친척분들도 자주 왕래를 하셨으니까요. 시어머니와 합가를 하면서 형님이 아주버니와 함께 근교에 카페를 크게 지으셨어요. 그렇게 한 2년 가까운 세월을 시어머니가 아주버니와 형님 집에서 함께 사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형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그러셨어요. 동서, 나
어머니 모시고 그만 살라네. 네? 그만 살다뇨? 내가 미쳤다고 밖에만 놔두는 남편도 머리가 뜨뜻 아픈데 어머니까지 모시겠나? 왜 그러세요? 아주버니까 밖에만 놔둔다뇨. 그러자 형님이 한숨을 푹 내쉬면서 그랬어요. 글쎄, 카페를 돈 들여서 지었으면 함께 잘 운영해 나갈 생각은 하지도 않고 나한테 다 맡기고 혼자서 놀러만 다니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것뿐인 줄 아는가? 사업한답시고 꼬라박은 돈이 한두 푼이 아니야. 그래서 제가 적나라하게 말해줬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과 논밭을 판 돈이 형님 카페로 다 꼬라박으셨잖아요. 팩트는 팩트라서 사실 그대로를 말해줬을 뿐인데 엄청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그거 돈 몇 푼이나 된다고 그런가? 그럼 장남한테 그 정도 못 해주나? 장남만 아들인가요? 그참에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니까 아무 말 안 한 거죠. 그러자 더욱더 꼬라지를 부렸어요. 난 어머니한테 할 만큼 했네. 내가 미쳤다고 사업도 망해서 돈도 못 벌어오는 주제에 바람만 살랑살랑 피고 다니는데 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겠나? 그래요? 그럼 어머니를 모시고 살 때 어머니 집이랑 논밭 판 돈은 내놓으셔야죠. 뭐? 동서, 가만히 보니까 완전히 사람을 잡네. 내가 했던 말 못 들었어? 동팔이 아버지가 사업이 쫄딱 망해서 돈 한 푼 안 들고 와. 내가 지금 카페도 장사가 안 돼서 내놓을 판인데 불난집에 부채질인가? 제가 왜 불난집에 부채질을 하겠어요. 겨우 2년도 못 모시고 그러세요? 한마디로 단물 다 빼먹고 나니까 더 빼먹을 게 없다 이거 아니냐고요. 그래, 단물 다 빼먹었는데 그러니까 동서가 시어머니를 모실 텐가? 그래도 어머니가 동서를 더 편애하셨잖은가? 내가 어머니를 당장에 동서네 집으로 보낼 테니까 알아서 잘 모시게. 참, 얼척이 없더라고요. 같은 며느리인 처지긴 했지만 참 형님의 하는 행동이 무지막지하단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돈이 필요해서 시어머니를 모셨다지만 이렇게 쉽게 시어머니를 쓸모없는 짐짝 취급인 하다니 천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설마 저희 집으로 시어머니를 내쫓을 줄은 몰랐습니다. 인간 말종들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들고 들어간 돈이나 토해내면서 그러면 더 낫겠죠. 시어머니는 정말 거짓말처럼 저희 집으로 쫓겨오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얼척이 없으셨는지 기가 막히게 하셨어요. 난데없는 형님이 시어머니께 그러더래요. 어머니, 집이 구질구질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하니까요. 당분간 동서네 집에 가 계세요. 동서한테 말해뒀으니까 그냥 몸만 가시면 돼요. 어머니 짐은 따로 차로 보내드릴게요. 갑자기 멀쩡한 집을 고친다고 그러냐? 집이 멀쩡하긴 뭐가 멀쩡해요?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형님의 말이 매우 언짢으셨던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대요. 요새 들어서 왜 나한테 그러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냐? 저희가 뭐 어쨌다고 그러세요? 가뜩이나 동팔이 아빠도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사업도 망하니까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당분간 동서네랑 사세요.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가 물으셨답니다. 카페는 장사가 잘 안 되냐? 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요. 카페도 내놨어요. 산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팔려고요. 돈이 돼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도 없다면서 무슨 리모델링이야? 이 집도 고쳐서 내놔야지 팔릴 거 아니에요. 제가 돈지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저희 사정이 그러니까 동서네 집에서 잘 사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저희 집으로 오실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전에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에도 장남이라고 아주버니한테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둘째 아주버니와 남편보다 더 잘 해주셨는데 시어머니한테 딱 하나 남은 시골집도 팔아먹고 논밭도 팔아서 카페를 짓는다며 다 꼬라박더니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형님이 총대를 맨 꼴이었지만
아주버니와 둘이서 짜고 산 짓이 틀림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아도 심적으로 많이 약해진 상태였는데 큰아들과 큰며느리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며칠이 지나도록 식사를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 남편 애를 먹었어요. 남편이 화가 나서 아주버니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러다간 큰일이 나겠다 싶어서 좋다는 한약을 지어서 드시게 했어요. 비싸게 지어온 한약이란 말에 시어머니께서 그 한약을 드시겠다며 억지로 미움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기운을 차리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주버니와 형님에게 번갈아서 전화를 걸었는데 둘 다 받지 않는다며 문자를 하나 보냈어요. 시어머니가 문자 보내는 것이 서투르다며 제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선주 엄마야, 큰애한테 그래라. 나 아직 돈 많다라고. 알았냐? 네, 보냈어요. 그러시면서 그러셨어요. 네가 전원주택을 지어서 사는 게 꿈이랬지? 네, 나도 답답한 아파트보다 전원주택이 좋겠다. 저는 그저 시어머니께서 그냥 하는 소리쯤으로 여겼는데 남편을 보자 그러셨습니다. 내가 네 형하고 형수한테 쫓겨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나도 내가 누울 집은 하나 지어야겠다. 돈은 얼마든지 들어도 좋으니까 병원과 멀지 않은 곳으로 전원주택인가 뭔가 한번 알아봐라. 엄마가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형하고 형수한테 다 뜯겼잖아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걱정 마라. 나 말짱하다. 내가 돈도 없이 허풍을 떨겠냐. 네 형과 형수가 배가 아프게 아주 큰 집으로 멋지게 지어주는 업체를 찾아봐라. 그러시면서 수표를 내놓으셨어요. 엄마, 이 돈 어디서 나셨어요? 어디서 나긴. 일단 나랑 함께 집 지을 땅부터 알아보러 다니자. 내가 이제 살면 얼마나 살겠냐. 사는 날까지 실컷 쓰고 살다가 간 후에는 너희한테 물려주마. 그러니까 대충 짓지 말고 너희들이 오래도록 살 수 있는 집을 짓자. 알겠냐? 남편 명의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시는 아주버니와 형님을 보지 않고 사시겠다고 하셨어요.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였죠. 형님은 단물이 탑 빠진 시어머니를 저와 남편에게 떠넘겼으니 좋아 죽고 못 살았습니다. 안 봐도 딱 알고도 남았어요.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보낸 문자를 보고도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수개월이 지나도록 연락을 딱 끊고 살았죠. 수개월 뿐이겠어요. 1년 이상을 그렇게 서로 안 보고 안 찾고 연락도 안 하고 살았는데 정말 우연찮게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한참이나 땡볕이 이글거리는 더운 여름 한낮이었어요. 지대가 높은 너른 마당에 차양을 길게 쳐놓고 서늘한 그늘 아래에서 시어머니는 수박을 드시고 계셨고 저와 남편은 화단과 잔디밭에 호수로 물을 주고 있었어요. 마침 주변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을 해서 택배 기사와 함께 물건이 도착했습니다. 1층은 층고가 높은 주차장과 창고 그리고 당구대가 있는 간이바가 있어서 계단으로 물건을 실어 날라줘야 했어요. 자주 인터넷으로 마트 쇼핑을 하곤 하는데 그날따라 다른 사람이 왔더라고요. 이쪽으로 옮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쳐다봤는데 글쎄 낯익은 얼굴이었어요. 세상에 아주버니였습니다. 아주버니도 저를 바로 알아보더니 놀라서 그 큰 전원주택을 한번 싹 둘러보고 그 넓은 마당에 시어머니가 계신 것도 남편이 호수로 물을 주고 있는 것도 보더니 새파랗게 질린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모른 척 했어요. 솔직히 아는 체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 라고 해버렸더니 그대로 돌아가더라고요. 한참을 떠나지 않고 집을 아래 위로 쳐다보는데 또 형님한테 가서 뭐라고 할지 뻔해 보였네요. 여지없이 그 다음날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낯짝도 두껍더라고요. 형님,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요? 내가 못 올 때라도 되는가? 어머니 어디에 계신가? 일단 들어오세요. 라고 했더니 들어온 입구부터 으리으리한 전원주택의 내부 거실까지 눈이 휘둥그레져서 환장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곱게 한산모시로 지은 옷을 입으신 시어머니가 형님을 보고 말씀하셨어요. 여기는 뭐하러 왔냐? 뭐하러 오긴요. 어머니 뵈러 왔죠. 그래? 내가 돈 좀 가지고 있어 보이니까 또 단벌 빼먹으러 왔냐? 네? 무슨 그런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니들이 뭘 짜고 또 왔는지 모르겠다만 난 니들이 내 자식이란 걸 잊은 지 오래다. 아주버니가 철판이 두꺼운 형님을 보낸 게 틀림이 없었어요. 어머니, 뭔가 오해를 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오죽했으면 어머니를 못 모셨겠어요. 이거 한우 족발인데요. 어머니 몸보신 해드리라고 동파리 아빠가 보냈어요. 어머니, 이젠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싸늘하고 차갑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 나는 단물 다 빨아먹고 버린 자식은 자식으로 안 본다. 애비야, 저거 들고 온 거 도로 대문 밖에다 버리고 저 인간은 다시 집에 들이지 마라. 아, 그리고 재수가 없으니까 소금 뿌려라. 알았냐? 시어머니 뜻밖의 그 말씀에 형님이 작정하고 악다곤을 했습니다. 돈도 있었으면서 그렇게나 힘든 저희를 도와주시지도 않고 서방님이랑 동서한테 다 퍼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다가 웃긴 나머지 남편이 형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주신 돈은 한 푼도 없어요. 증거 있어요? 뭐 알고나 그래요. 어서 빨리 나가요. 연락을 끊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뭘 뜯어가려고 이래요. 형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려도 남편이 무시한 채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현찰로 고이고이 숨겨놓은 돈으로 집을 지었는데 무슨 헛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유류분이다 뭐다 그런 거 따지려고 그런 것 같았는데 택도 없었어요. 그래봤자 오히려 아주버니가 더 토해낼 판이었죠. 시어머니 엄명에 따라 영원히 아주버니와 형님과는 끊고 살고 있습니다. 참 안 됐네요, 형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